지난해 봄이었죠. 챗GPT, 오픈 AI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이러한 기술혁명이 지난해 우리를 정말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퀴의 발견이 마차를 만들고, 이 마차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자동차를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이제는 100년 만에 다시 이런 시간의 속도와 경쟁하는 그런 본격적인 AI 시대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부터는 AI를 활용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AI를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양분화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많은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까지는 패스트 팔로워로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기업, 네이버, 카카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아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이고, 우리가 좀 더 신박을 끈을 조여매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봄이었죠. 챗GPT, 오픈 AI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이러한 기술혁명이 지난해 우리를 정말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해가 기술혁명의 충격, AI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한 기술혁명의 충격이었다면, 올해는 이 기술혁명, AI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그리고 어떻게 서비스하느냐의 산업경쟁으로 진입한 그런 한 해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엔비디아, 또 애플, 이런 그 개발자 대회에서 많은 것들이, 그 기술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많은 것들이 발표됐는데, 여기에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바퀴의 발견이 마차를 만들고, 이 마차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자동차를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AI, 100년 만에 다시 이런 시간의 속도와 경쟁하는 그런 본격적인 AI 시대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차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리고 자동차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양분화되면서 사회가 점점 양극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AI를 활용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AI를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양분화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많은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1960년대 IBM으로 대표되는 대형 컴퓨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AI로 옮겨갑니다. 대형 컴퓨터 시대의 IBM, 그리고 PC 시대의 인텔,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의 애플, 구글, 세상을 리드하던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그때에 그 기술에 취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내다보지 못하면 다시 뒤처지게 됩니다. 1등 기업의 딜레마죠.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그 지점에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까지는 패스트 팔로워로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TSMC에 대적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가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TSMC의 모리스 창, 그러면 우리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 또 이건희 회장, 이렇게 대적하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를 이끌고 가고 있는 3대 기업가를 꼽으라 하면 샘 얼트만,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젠슨 황, 이렇게 세 사람을 주로 많이 꼽는데요. 이 세 사람에 대적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가가 있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기업이 있느냐? 여기에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떴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기업, 네이버, 카카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아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이고, 우리가 좀 더 신박을 끈을 조여매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은 내 손 안의 컴퓨터를 우리에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AI는 뭐냐? AI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손 안의 AI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 산업 부문의 싸움이 2024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AI on device, AI with customer. 바로 이 싸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AI는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와 반도체는 서로 부부관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전쟁, 반도체 전쟁, 이제는 국가 간 리그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외교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이것이 또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정학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개입되죠.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두 나라의 충돌로 인해서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지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략, AI 전략, 또 반도체 외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저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AI 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반도체 AI 국가위원회는 단순히 R&D 예산만으로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첫째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략이냐? 2024년에 챗 GPT, 오픈 AI의 챗 GPT, 보통 파운딩 모델이라고 하죠. 이 파운딩 모델에 우리 대한민국이 늦었습니다. 그러면 이 파운딩 모델에 계속 종속될 것인가?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소버린 AI, 즉 챗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나 이런 것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한 국가가 독자적인 특화된 AI를 만드는 것, 한 기업이 특화된 AI를 만드는 소버린 AI라는 것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면 대한민국의 소버린 AI를 만든다면 어떤 특정 기업의 소버린 AI를 만든다면 그냥 만드는 것으로만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버린 AI를 만들려면 첫째,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하지? 충분한 데이터 센터가 있나? 또 GPU, NPU, 반도체 제조는 이것이 과연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 또 클라우드는 어떻게 하지? 이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여기에 기술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플랫폼, 이 플랫폼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AI 러닝은 과연 우리가 잘 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데이터 생태계는 만들어졌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국가 AI 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반도체의 3대 조건, 사람, 물, 전기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전력 문제, 이것은 앞으로 반도체의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경쟁력의 첫 번째를 꼽으라면 물론 기술혁명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혁명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 반도체 경쟁력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가능하면 전력의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에서 봤을 때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략은 제대로 갖고 있느냐? 용인 클러스터 문제는 제대로 된 것이냐? 또 AI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대책은 과연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AI를 단순하게 교육만 시킨다고 될 수 있는 거냐? R&D만 지급한다고 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갔습니다. 이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갈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세상을 움직였죠. 그리고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갔을 때 사람들은 컴퓨터를 그때부터 아주 쉽게 버튼 하나로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이 AI 시대는 개발자들의 역할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AI를 어떻게 버튼 하나로 쉽게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 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풀어내는 기업, 먼저 풀어내는 나라가 결국 AI 패권국, 패권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